중국 자본이 몽골 경제를 잠식하려는 위기 속에서 한 몽골 청년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문화 연구를 위해 몽골에 발을 디뎠던 한국 여자가 있었죠. 당신은 제게 서울의 하늘이었고 전 당신에게 몽골의 땅이고 싶었어요. 국경을 넘은 사랑, 그리고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꾼 한 커플의 실화 같은 이야기. 몽골과 한국, 두 심장이 하나가 되기까지. 이 믿을 수 없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단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교환 연구 중인 동료 교수였고 내용은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몽골의 나담 축제 기간 중 전통 문화 관련 인터뷰 자료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현지 조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회색빛 하늘을 보며 저는 망설임 끝에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에서 인류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몽골 문화를 전공한 제가 결국 그 뿌리를 직접 밟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한 첫날,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건조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들어간 작은 카페. 그곳에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몽골어 사전을 펼쳐들고 저는 카운터 직원에게 유목민 가정 인터뷰를 부탁하는 문장을 만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복잡한 문법과 발음 사이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유창한 한국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트볼드라고 소개하며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 기업의 울란바토르 지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두 문화를 연결하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깊어졌고 그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 저는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몽골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나담 축제 때는 꼭 게르에서 하룻밤 지내보셔야 해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며칠간 바트볼드는 저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몽골 전통시장, 수우바타르 광장, 그리고 외곽의 유목민 촌락까지. 짧은 시간에 저는 책에서만 보았던 몽골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우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바트볼드가 저를 사무실로 초대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학부 시절 존경하던 선배 이준호 팀장님과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 선배는 바트볼드의 상사였고 덕분에 저희 셋은 자주 함께 식사를 하며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트볼드에게 점점 더 익숙해졌고 어느새 그의 조용한 배려와 웃음의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바트볼드는 저를 자신이 자란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사촌 여동생 오드게렐이 한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돌아왔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낯선 가족의 초대였지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게르 안에서 마주한 바트볼드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전통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던 오드게렐, 그리고 초원의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게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도 이렇게 별이 많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나라를 닮은 한 사람에게도 바트볼드와 그의 가족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르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 민족의 삶의 방식, 정서, 가족애를 그 어떤 책보다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전통 우유차를 나누고 낮에는 양을 몰아들판을 걷고 밤이면 불가리의 선율 아래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바트볼드의 외할머니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옛날 한국인 상인과 교류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며 당신들처럼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몽골과 잘 어울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예전부터 있었던 인연 덕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고 바트볼드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본 몽골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문화인류학의 시선으로 몽골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 같았지만 어느새 그 접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같은 본질을 지녔으니까요. 한편
오드게렐과 준호 선배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준호 선배가 말도 안 통하는 오드게렐과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공통된 한국 생활 경험을 통해 의외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드게렐은 준호 선배에게 한국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하며 웃었고 선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트볼드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몽골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서울보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의 눈빛은 고마움과 미묘한 설렘이 뒤섞인 채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는 문화적 이해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저의 감정은 학문, 그 너머의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울란바토르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작고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언어, 역사 그리고 바트볼드라는 이름으로 향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담 축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바트볼드는 저를 특별한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목적지는 그의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내몽골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바트볼드가 어린 시절 여름마다 찾아가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인 상인과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서연 씨가 만나보면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마을은 끝없는 초원이 펼쳐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 그리고 외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사람이 집에 오다니 참 신기하네요. 라며 어눌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바트볼드가 말하길 외할머니는 오래전 한국 상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한국은 정직하고 조용한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바트볼드와 저는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드리운 하늘 아래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을 감았고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통해 감정을 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국적이나 언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몽골로 돌아온 며칠 후 바트볼드는 회사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중국 투자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의 지사는 인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몽골 내 유통망 장악을 위해 바트볼드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었고 본사는 갈등 완화를 위해 바트볼드를 한국 본사로 발령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게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연구 상황을 살핀다며 몽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트볼드를 만난 자리에서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아주 괜찮은 친구인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학문적 열정이 아니라 개인 감정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건 아닌지 걱정돼. 부모님의 그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갈랐습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을 찾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몽골 방문이 끝나고 저는 학업 마무리를 위해 서울로 잠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바트볼드와 저는 울란바토르의 언덕 위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저도 한국 본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빈 약속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지도교수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사과정 진학과 더불어 미국에서 1년간 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트볼드의 얼굴이 떠오르며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한편 바트볼드는 한국 본사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문자로 서울의 일상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저는 그의 말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의 소외감과 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었고 한국어는 잘했지만 그 언어가 전하는 미묘한 정서까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은 이어가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현실이라는 이름의 갈등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바트볼드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바빠졌고 시차보다 더 큰 거리감이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한국 본사에서 외국인 직원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고 저는 박사 과정 진학 준비와 지도 교수의 미국 연수 제안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감정의 온도를 유지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드게렐이 서울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오빠가 도와줘서 한국에서 다시 전시회를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며 들뜬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제게도 작은 활력을 주었고 우리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드게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바트볼드 오빠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한국 생활이 쉽지 않나 봐요. 언니도 마음이 힘들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바트볼드는 몽골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몽골 지사가 중국 자본에 완전히 인수될 위기에 처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회의가 울란바토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 상황을 직접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지 제 직장이 아니에요. 제 나라,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트볼드의 뿌리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점점 저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박사 과정 진학 문제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는 미국 연수를 강력히 권유했고 부모님도 다시 학문에 집중하길 바랐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바트볼드와 함께하는 미래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트볼드는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아 연구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부재는 제 일상 속 깊은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호 팀장님과 함께 몽골 지사를 지키기 위한 한국 기업 연합을 설득 중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도교수를 찾아가 몽골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수 대신 몽골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교수님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진짜 연구자가 될 것 같군요. 감정이 아닌 통찰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이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진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깝구나. 동시에 바트볼드의 가족도 그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사적인 감정이 직업적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저희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 오드게렐은 조용히 저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준호 선배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바트볼드를 동시에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 다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바트볼드를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지금의 일상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바트볼드와 저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거리나 시간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라는 현실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하나의 심장으로 바트볼드가 몽골로 돌아간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한국-몽골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때마침 지도 교수님과 한국외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채택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 코디네이터로서 몽골 현지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바트볼드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몽골 지사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그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한층 단단해진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연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복잡했던 감정들이 스르륵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몽골 청년단체와 미팅을 진행했고 바트볼드는 준호 선배와 함께 한국 기업연합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양쪽의 노력이 동시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트볼드가 이끄는 팀은 한국 대기업들의 연합 후원을 확보했고 몽골 지사는 중국 기업의 인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제안한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한국과 몽골 정부 양측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첫 교환 캠프가 이듬해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바트볼드는 조심스럽게 제게 청혼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서울의 하늘이었고 저는 당신에게 몽골의 땅이었으면 해요. 우리 하나의 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와 서울의 패백이 함께 어우러진 결혼식이 성사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전통이 조화롭게 엮인 그날 양가 가족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먹함은 곧 웃음으로 바뀌었고 바트볼드의 외할머니는 두 나라의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운명이에요. 몽골과 한국은 오랜 인연이 있었고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걸 다시 연결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단지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1년이 지나 저희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앞마당에는 한국식 정원과 몽골식 게르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몽골 청년교류 센터를 열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협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센터 마당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저는 바트볼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 그렇게 자랄 거예요. 당신과 저 두 세계가 함께 만든 사랑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국경은 단지 땅 위에 그어진 선일 뿐 사람의 마음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요. 몽골의 하늘 아래 그리고 서울의 골목길 사이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때로 먼 길을 돌아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지 두 사람의 것이 아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국경과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 이런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정말 두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